오늘의 머릿말. 책이 안 읽히는 시기가 있습니다. 뭘 읽어도 시큰둥하고 좀처럼 몰입할 수 없으며 읽고 나서도 기억에 남지 않는 경우 말이죠. 이른바 책태기인데요. 책과 권태기를 합성해 만든 표현입니다. 이런 때는 읽기를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읽기를 쉬면서 다른 사람들이 책에 대해 하는 이야기를 가벼운 마음으로 듣다 보면 갑자기 궁금한 책들이 생기고 그렇게 슬쩍 한 권을 읽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거리를 두다 보면 또 그리워지는 것. 사람도 책도 그렇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저는 현생이 버거울 때 책으로 도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현생이 너무 버거워지면 책으로 도피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도피도 힘이 있어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비우고 있다 보면 또 무엇에든 열중하고 싶어지고 갑자기 눈에 들어오는 게 생기기도 해요. 책과의 거리는 그렇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합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책태기를 경험하실 때 부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쾌한 책 이야기라면 일단 듣기만 해도 즐거울 테고요. 오늘도 유쾌한 책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월간 케미스트리 시간인데요. 월간 케미스트리는 실제 밀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달의 도서 트렌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5월에 많은 관심을 받은 책들을 다양한 차트를 통해 만나봅니다. 뭘 읽으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방송에 주목해주세요. 오늘 월간 케미스트리 게스트는 밀리에서 홈 운영 담당을 맡고 있는 한스와 브랜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이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좋아졌는데 한스님의 독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밌는 책 좀 발견하셨나요? 네, 이번에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녹음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날씨도 좀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책을 좀 많이 봤어요. 네. 근데 또 인상 깊은 책을 제가 발굴을 했습니다. 루시와 애니 존을 쓴 저메이카 킹케이드라는 작가입니다. 연휴 기간에 제가 이제 이 애니 존과 루시 두 권을 모두 읽었는데 오랜만에 정말 충만한 독서의 기쁨을 느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권 모두 한 130쪽 정도의 책이에요. 굉장히 실제로 보면 더 얇아서 좀 놀라운데 그 130쪽 안에 담긴 밀도는 제가 봤을 때 한 300~400페이지의 밀도와 거의 비슷하다. 그렇게 엄청 밀도가 있는 책이었고 그 애니 존 같은 경우에는 뭐 애니라는 여자아이의 청소년기를 다룬 성장소설, 루시는 그리고 이제 뭐 소설에서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마치 이제 애니가 이제 첫 사회생활을 할 때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을 다룬 또 나름의 성장소설인데 이게 좀 뭐랄까 체급이 다른 소설이라고 느껴지는 게 성장소설이 참 많잖아요. 네. 대표적인 성장소설이 데미안이 있을 수 있겠는데 뭔가 그런 식의 성장소설은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미안 같은 경우는 데미안 디스하시는 건가요? 아니 디스는 아닌데 충격! 한스 데미안 디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 수많은 해석 팬들이 듣고 정말요? 있어요. 웅성웅성. 아니 디스는 절대 아닌데 이제 애니 존 루시는 훨씬 구체적이고 훨씬 적나라하고 또 어떻게 보면 청소년기가 진짜 폭력성이 강한 그럼요. 엄청 폭력성이 강한 시기잖아요. 충동적이기도 하고 그거를 좀 그대로 나타낸 경향이 있어요, 책에서.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와닿고 뭔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다 보니까 밀도가 좀 더 있다고 느껴지고 짧은 페이지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건 그 짧은 페이지 안에서도 이 작가도 그렇고 여기 이제 주인공이 뭐 서인도 제도 출신인데 거기에 어떤 영국의 식민지 역사라든지 그런 거를 그냥 장면 하나로 툭 던지듯이 놓아줘요. 그냥 수업 시간을 장면으로 해서 와 그래서 이 긴 묘사 하나 없이도 그냥 장면만으로도 이런 식민 어떤지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구나. 역시 문학이란 보여주기의 예술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정말 오랜만에 충만한 독서를 했던 연휴였습니다. 네.
굉장히 멋진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번엔 이진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담스러워. 네, 이제 여기에 걸맞는 설명이 필요하다. 오 마이 갓. 네, 지난 녹음 이후 3개월 동안 별일 없으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사실 이게 회사 시간으로 따지면은 1분기가 다 지났잖아요. 점점 더워지는 이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사실 저는 지금 제 대본에는 환경이라고 썼는데 녹음 직전까지 저희가 야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요즘 제 최대 관심사는 그렇게 있어 보이는 대답을 준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 지구가 너무 아프니까 막 집에서 되돌릴 수 없다 막 이런 아무튼 뭐 그런 걸 썼는데 저는 요즘 야구입니다. 네. 제 인생은 진짜 야구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진짜 제가 러닝할 때 응원가를 들으면서 막 정말 너무 신나서 막 뛰는 거예요. 정말. 아니 근데 저도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야구 응원가로 쓰는 곡들 있잖아요. 그게 다 너무 좋고 그리고 특히나 야구 보면서 그런 노래들을 듣고 부르고 맞아요. 하다 보면은 그냥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들으면 갑자기 힘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그 제가 사투리를 잘 몰라서 세리라라는 단어도 몰랐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스가 예전에 알려줬었어요. 세리라, 그래서 한스가 세리라는 때리라 이런 뜻이다. 근데 요즘은 제가 안타 세리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 사직은 못 가고 집에서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녹음하기 전에 야구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구 사실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 얘기 나올 때 하루키가 소설가가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했던 뭐 인터뷰 같은 데서 나왔던 말 중에 이제 야구 경기장에서 외야에 앉아서 이제 야구를 보고 있었는데 야구 이제 배트에 그 공 딱 맞는 게 땅 하는 소리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듣고 소설을 써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야구 경기를 보러 가면 그 외야에서 보는 맛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야에서 응원석 가까이에서 응원하는 맛이 있고 외야에서 사람들 좀 듬성듬성하게 앉은 자리에서 야구 보는 재미가 있는데 약간 그때 그 어떤 묘한 감각, 호젓한데 야외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과 더불어서 한참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그 치열함 같은 게 공존하는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 이지님이 야구 선수들의 얼굴을 보고 특정 선수들에 꽂혀서 야구를 좋아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감동적이다. 정말 롯데 자이언츠 유튜브까지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가을 야구 화이팅! 이제 곧 휴가철 다가오는데 휴가지에서 주로 어떤 책 읽으시는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전 휴가지에서는 종이책하고 오디오북을 준비해가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종이책을 만약에 가져간다 하면은 200페이지 미만의 좀 얇은 책을 가져가고 뭔가 그 이상 가져가면 여행은 좀 여행하느라 바쁘니까 잘 못 읽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딱 얇은 책이 제일 좋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슥슥 읽거나 아니면 좀 자야 된다 근데 잠이 안 온다 하면 그때 오디오북 들으면서 좀 견디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그렇게 읽으셨던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이거 진짜 내가 휴가 중에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라고 생각하는 진짜 너무 많아서 지금 고민인데 한 4권 정도 제가 3권 정도 뽑아봤거든요. 클레어 키건의 맡겨진 소녀. 그리고 김초엽의 수부단위의 여름휴가. 그리고 황석희 작가님의 번역 황석희. 저는 진짜 비행기 안에서 오디오북으로 황석희 작가님 오디오북을 듣다가 눈물을 너무 제가 흘린 거예요. 진짜 그 목소리 너무 좋으시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 목소리로 자기 얘기할 말을 하는데 너무 그게 갑자기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었었다. 강추.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또 한 번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책 내용도 재밌는데 이렇게 약간 저자가 읽어줄 때 그런 느낌이 또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스는 혹시 어떠세요? 휴가지에서 읽는 책. 네, 저는 보통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기 전이나 이제 뭐 비행기나 이런 데서 좀 그 나라의 작가가 쓴 작품을 좀 읽으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물론 이제 에세이나 이런 것들도 정말 이제 재밌지만 그 소설만의 어떤 감수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읽고 여행지에 가면
뭔가 좀 달라 보이고 네. 아 여기 뭔가 그 소설에서 있었던 인물들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으로 보다 보니까 저는 주로 보통은 가기 전에 오히려 저는 가고 나선 잘 안 보니까 가기 전에 그 나라의 작가가 쓴 소설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여행 중에는 오히려 안 보시는 편이에요? 네, 저는 뭐 여행 그때 저번 화였나요? 제가 그때 갔었는데 아무것도 안 본다고 말했는데 네, 여행 중에 잘 안 보게 되고 오히려 그 전에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예전에 저는 이런 추리소설 같은 거 비행기에서 진짜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소설 중에서 문신살인사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 검색해보시면 판본이 2개가 있는데 동서문화센터에서 나온 판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표지가 되게 좀 선정적이에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재밌거든요. 책 자체는 재밌어요. 그래서 정말 푹 빠져서 읽는데 이걸 도저히 그냥 들고 읽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 표지를 안 보이게 하느라고 정말 고심하면서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책은 정말 재밌다.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가 이렇게 비행기에서 읽기에는 아주 좋다. 좀 맞아요.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오랫동안 이동할 때는 장시간 이동할 때는 정말 지루하고 힘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이렇게 푹 빠져서 읽는 책을 보면 책 한 권 보면은 정말 도착해 있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재밌게 볼 수 있다. 곧 서울국제도서전 열리는데요. 밀리의 서재에서도 도서전에 참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님은 관련해서 준비 중인 이벤트 완전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담당은 아니어서 네네네. 이제 오기 전에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제 리딩 케미스트리 녹음 가는데 네네. 혹시나 스포를 해줄 수 있냐 그랬는데 담당자가 이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말라가고 있다. 재밌게 준비하고 있다. 근데 나는 말라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끼리 약간 오프 더 레코드로 도서전 기간이 다가오면 도서전 다이어트라고 부르거든요. 정말. 네. 그래서 그거에 참여하는 담당자들이 이제 한없이 말라가요. 네. 이게 도서전 오시는 분들 너무 재밌게 보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먹는 게 잘 안 되고요. 맞아요. 식사를 제때 할 수가 없고. 맞아요. 화장실도 잘 못 갑니다. 맞아요. 화장실을 잘 못 가니까 또 먹고 마시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초긴장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또 회사가 약간 큰 규모면 당번을 정해서 누가 토요일 누가 일요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작은 출판사들은 사실은 맞아요. 네, 혼자 이거를 다 해야 되고 맞아요. 막 부탁해가지고 이제 누가 하루는 도와준대 뭐 누가 몇 시간 와서 해주기로 했어요. 약간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일정 조율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긴 하더라고요. 근데 밀리에서 이제 부스도 한없이 말라가고 있고 재밌게 준비하고 있다니까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스님, 이지님과 함께 5월의 도서 트렌드 토크를 해볼 예정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대여한 책 탑 10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순위 발표해 주시죠. 네, 1위는 소설 분야의 존 윌리엄스 작가가 쓴 스토너, 2위는 자기개발 분야의 피터 홀린스 작가가 쓴 뇌를 위한 최소한의 습관, 3위는 소설 분야의 김동식 작가가 쓰신 지하철의 미친 사람, 4위는 인문 분야의 코이케 류노스케 작가가 쓴 초역부처의 말, 5위는 에세이 분야의 태수 작가가 쓴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6위는 소설 분야의 정대건 작가가 쓰신 급류, 7위는 에세이 분야의 이경규 작가가 쓰신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 8위는 자기개발 분야의 조수용 작가가 쓰신 일의 감각, 9위는 경제경영 분야의 샌딜 멀레이너선 작가가 쓴 결핍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10위는 오디오북으로 소설 분야의 서은채 작가가 쓰신 내가 죽기 일주일 전입니다. 네. 뭐 지금 이변이 난 거는 스토너죠. 갑자기 스토너가 1위에 올라갔는데 이건 뭐 홍진경 씨 유튜브에서 맞아요. 그 언급되면서 많이들 관심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스토너는 일단 읽으면 다들 인생책 되기 때문에 입소문도 좋고 예전에도 잘 됐던 책이고 주기적으로 정말 끌어올려지는 그런 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리딩 케미스트리에서도 이 책을 다뤘는데요.
그거 말고도 2위에 오른 책이 뇌를 위한 최소한의 습관이라는 책이에요. 혹시 이거 네.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제가 읽었습니다. 네, 이 피터 홀린스 작가가 사실은 국내에 책이 꽤 많이 나온 심리학자세요. 제가 예전에 찾아보니까 이 어웨이크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거를 읽었더라고요. 네, 이 어웨이크가 쉽게 말해서 너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변화 못해. 지금 안전지대에서 나와야 돼. 네. 그거를 어웨이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안전지대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읽었을 때는 이제 다들 그렇겠지만 읽고 나서 그래. 안전지대를 벗어나야지. 약간 책 한 권 읽은 사람처럼. 네. 문득 그렇게 네. 결심했던 그 결심의 순간만 보통 기억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는 기억이 안 나고. 예, 저도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뇌를 위한 최소한의 습관을 보면서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또 어떤 내용을 뭐 쓰셨을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뇌를 사용하면 좋을지 어떤 상황에서 이제 이 뇌를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를 그냥 굉장히 짧은 그 파트 하나하나씩 해서 설명을 뭐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안에서 TV를 보는 게 고전 음악을 듣는 것보다 뭐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진짜요? IQ를 높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TV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너 TV 이제 싫어하지 말고 봐도 된다. 근데 자연스럽게 갑자기 독서가 근데 좋다. 뭐 이거 왜 좋냐? 너무 웃겨. 왜 좋냐? 그 생각을 하게 되니까 뇌를 깨워준다. 뭐 그래서 처음에는만 살짝 TV 얘기하고 네. 결국엔 독서가 좋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뇌에 어떻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면 뇌가 정말 좋게 쓸 수 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또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뇌가 들어간 책이 이 코로나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진짜 많아요. 요즘에는 뇌과학 자체가 좀 핫한 분야여가지고 이런 온갖 심리학 책, 그러니까 같은 저자님 책이어도 예전에는 어웨이크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뇌라는 말을 넣어서 제목을 지으려고 하고 이 책은 잘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에 원제에는 뇌라는 말, 브레인 들어가 있지 않은데 한국판으로 나올 때 뇌가 들어가는 경우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뇌과학 자체가 이제 관심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뇌과학 관련해서 이제 책들 읽다 보면은 많이들 이제 그럼 뇌를 깨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이를테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TV를 봐야 되나? 뭐 책을 읽어야 되나? 음악을 들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잖아요. 거기다 운동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쵸, 운동만큼 좋은 게 없죠. 뇌의 작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뭔가 사람들은 뇌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몸을 잘 단련하는 게 결국은 뇌를 깨우고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3위에 오른 김동식 작가님의 지하철에 미친 사람이라는 책 보신 분 계신가요? 저 읽었는데 저 진짜 이거 읽다가 전철 잘못 탔어요. 진짜요? 진짜. 그럴 수 있다. 진짜. 근데 김동식 작가님 책 그럴 수 있다. 그쵸? 네. 제가 그냥 어딘지 가는지 안 보고 그냥 타서 한 번쯤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읽느라고 다음 역이 어딘지도 확인 안 하고 계속 읽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종점 서울역입니다. 여기에서 나 왜 서울역 왔지? 그래서 한 30분 걸릴 거 1시간 걸려서 집에 간 기억이 있을 정도로 정말 재밌고, 사실 저는 김동식 작가님 책을 읽어본 적이 없고 이게 입문작이었어요. 다른 책도 너무 읽어보고 싶어. 이거 한 번 읽으니까. 그렇죠. 네. 김동식 작가님은 이 초단편 계열에서 너무 재미있는 얘기 많이 쓰시는 분이고, 그리고 이 김동식 작가님 작품들 보다 보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인터넷 게시판에서 본 이상한 글. 맞아요. 뭔지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만들어낸 상상 속의 이야기 이런 식으로 간다기보다는 뭔가 게시판에서 맞아요. 뭔가 너무 이상한 글을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이상한 전개여서 끝까지 안 읽을 수가 없고, 보고 나면 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끝도 약간 아사무사하게 끝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된 걸까?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지는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쓰신다. 그리고 읽으면서 계속 이거 내용이 어디까지가 실화일까? 맞아요. 어디까지가 맞아요. 각색일까?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심지어 제목도 네. 지하철에 미친 사람. 그리고 이게 첫 편으로 나온 게 저는 진짜 너무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딱 첫 편 읽었을 때 진짜 몰입력을 확 이끌어서 다음 단편은 어떻지? 그쵸. 다음 단편은 어떻지? 네. 어떤 미친 사람이 나올까? 이렇게 해서 계속 읽었던. 그쵸. 진짜 강추. 네. 하지만 지하철에서 읽을 때 내리는 곳을 꼭 확인하자. 진짜 1시간 걸렸어. 1시간. 그리고 이경규 작가님의 이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 이건 저는 읽었거든요. 근데 워낙 뭐 방송 활동하시면서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이경규 씨라고 하면 재미있는 이야기도 잘 하시지만 약간 그 통찰력 맞아요. 같은 걸로 많이 이야기가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목에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이라는 말처럼 뭔가 교훈을 얻고 뭐 깨달음을 얻고 이런 차원의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이렇게 툭툭 던지는 느낌이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꽤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조수영 씨의 일의 감각이라는 책도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나오자마자 봤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일하기에 대한 그런 화두가 다들 요즘에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데, 워낙 좋은 브랜드를 런칭하고 키워온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보니까 이 일의 감각이라고 하는 책에서 좀 혹시 뭐 배울 거 있을까라고 생각하고는 더 꼼꼼하게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혹시 일의 감각 보신 분 계신가요? 전 읽어봤는데 이 책이 좋았던 점은 약간 저한테 계속 원동력을 주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 시선을 한번 이렇게 환기해준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맞아요. 정량적인 것에 매몰된 경우가 많잖아요. 이거 이번에 뭐 숫자 얼마나 나왔어. 그쵸. 뭐 이 사람들의 특징을 데이터로 정리하면 어때? 뭐 이런 것들에 매몰되어 있었는데 이 책 덕분에 뭔가 조금 더 정성적인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읽었던 구절 중에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걸 잠시 읽어드릴게요. 공간과 배려는 사용자를 분해하고 분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는 디자인을 분석하거나 디자이너의 의도를 해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낍니다. 이걸 딱 읽는 순간 와, 이거 아닌데 사용자 데이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 분해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가 이렇게 정성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부분인 거예요. 실무지는 숫자를 봐야 되고요. 맞아요. 결정하는 사람은 그거를 통틀어서 맞아요. 예, 이게 어떤 인상으로 다가갈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필요한 거죠. 맞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숫자가 점점 더 중요하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결국은 숫자로 증명된다라고 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은 같이 일하다 보면은 되게 믿음직한 상사 중에 하나가 정확하게 감을 갖고 있는 사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는 반대했는데 일로 가야 되는데 정말 다들 이게 뭐야라고 생각했는데 반응 너무 좋아. 이러면 갑자기 정말 약간 신뢰가 솟거든요. 이거 데이터로 안 나오는 건데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라는 생각 드니까. 그래서 약간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요. 자기 능력을 키워가게 마련인데, 그런 식의 자신감이 있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느낌, 감이라고 하는 게 경력으로 증명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하는 책이죠. 맞아요. 그래서 작가님 책 참 좋았어요. 맞아요. 다음으로는 지난 한 달 동안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들은 책 탑10을 보겠습니다. 순위 발표해 주시죠. 1위는 소설 분야의 서은채 작가님이 쓴 내가 죽기 일주일 전입니다. 2위는 인문 분야의 코이케 류노스케 작가의 초역 부처의 말입니다. 3위는 소설 분야의 이상 작가님이 쓴 날개입니다. 4위는 소설 분야의 클레어 키건 작가가 쓴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5위는 소설 분야의 정대건 작가님이 쓴 급류입니다. 6위는 소설 분야의 김혜란 작가님이 쓴 바깥은 여름입니다. 7위는 경제경영 분야의 필립 바구스, 안드레아스 마르크 바르트가 쓴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입니다. 8위는 외국어 분야의 루디아 작가가 쓴 나 혼자 영어 회화 훈련입니다. 9위는 인문 분야의 김호성 작가가 쓴 내 마음 다친 줄 모르고 어른이 되었다입니다. 10위는 소설 분야의 이미애 작가가 쓴 달러구트 꿈 백화점입니다.
이번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일단 저희가 아까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읽은 책 이야기를 할 때 서은태 작가님의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이 10위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많이 들은 책에서는 서은태 작가님의 내가 죽기 일주일 전이 1위예요. 그래서 혹시 이 책 읽으신 분 계실까요? 네, 제가 읽었는데요. 이 책이 사실은 이제 드라마화도 이제 되어가지고 인기를 좀 얻고 있는 책인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청춘 성장 소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순히 성장 소설은 아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저승사자로 나타난 남자 주인공과 이제 죽기 일주일 남았다고 선고를 받은 여자 주인공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는데, 제가 이 소설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한 가지는 왜 사랑과 죽음은 항상 이렇게 가까운 소재로 쓰일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일종의 이제 첫사랑이거든요. 특히 첫사랑이 뭔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본 소설도 그런 경우가 좀 많고, 그렇죠. 네, 그런 좀 재미 포인트를 주목해서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 또 재밌을 것 같고, 두 번째 포인트는 성장이라고 이제 저희가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단순히 어떻게 성장하는가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서로 사랑하지만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도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파고들다 보면 마지막에는 이제 서로에게 좀 좋아한다는 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만 생각하거나 혹은 좀 갇혀 있었던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만나면서 점점 단순히 둘만 만나는 게 아니라 뭐 가족의 이야기도 돌아보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첫사랑이 끝나고 다음 사랑을 준비할 수도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성장의 포인트에서 이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사랑과 죽음은 좀 가까이에 있어서 소재로 자주 쓰이는구나. 왜 이제 저희가 쓰는 사람은 아니니까 왜 그렇게 연결이 될까? 뭐 그런 궁금증도 좀 들었고, 뭐 이렇게 이제 둘만의 사랑에서 다음 사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첫사랑이 끝나고 그때 필요한 건 뭘까? 뭐 그런 생각도 하면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죽는다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엄청나게 극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얘기하는 이 죽음이 가깝다라고 여기면 삶의 우선순위가 다 재정돈 되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제 주변에 아픈 분들 계시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이를테면 뭐 이 사람 좋아하는데 얘기할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우리가 망설이는 이유는 고백했다가 안 되면 어떡해. 뭐 그럼 되게 부끄럽잖아.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잖아요. 미래에 안 됐을 경우에 수많은 수를 생각하면서 사실 고백하기도 힘들어지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사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면 이 감정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게 되는 건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단적으로 치닫는 두 가지의 감정을 딱 붙여놓고, 사랑은 삶에 더 충실한 감각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많이 들은 책 보면 김태리 배우님이 낭독하신 책이 2권이나 있습니다. 이상의 날개, 그리고 김혜란 작가님의 바깥은 여름. 너무 좋은 책 2권이 김태리 배우님 낭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김태리 배우님 광고도 하시잖아요. 그죠? 네. 네. 제가 그래서 이 두 오디오북을 저는 사실 녹음 현장에 가보지 못하고 이제 완성된 걸 들었는데, 이상 작가님의 날개 같은 경우는 댓글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미스터 선샤인에 고시네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게 있는데. 시대적으로도. 그렇네요. 그렇네, 네. 맞네요. 근데 이게 딱 첫 문장이 그거잖아요.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를 아쉬워. 딱 이걸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고시네가 돌아온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너무 흥미롭게 들었고, 그리고 또 사실 날개는 저희가 고등학생 때 한 번쯤은 와, 그때 읽었을 때랑 또 들을 때랑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졸면서 이걸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 소설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스피린, 뭐 아달린,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좀 더 그 목소리에 몰입하니까 더 재밌었고, 그리고 박 같은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보면 그 배우님이 단편에 맞게 나레이션 톤을 살짝씩 바꾸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 뭐 어디로 가고 싶은가요는 인공지능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나레이션을 조금 더 건조하게. 근데 노찬성과 에바는 소년 목소리가 나오니까 조금 더 어리게 뭔가 이렇게 잡은 것들. 뭐 입동은 워낙 내용 자체가 무겁다 보니 살짝 이렇게 진중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정말 미묘한 차이인데 소름 돋더라고요. 그렇죠. 박 같은 여름에 있는 노찬성과 에반, 저 이 얘기 너무 좋아하고 읽을 때마다 정말 눈물을 정말 제 생각만 해도 항상 그 얘기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정말 김태리 배우님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할머니 용서가 뭐야.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노찬성과 에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김혜란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연민의 감정 같은 게 너무 잘 표현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박 같은 여름이라는 소설집 제목만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상상하시는 어떤 이야기의 톤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책이. 맞아요. 전혀. 네, 정말 막상 읽어보면 완전 다른 느낌, 제목이 주는 어떤 산뜻하고 막 푸릇푸릇한 느낌하고 전혀 비슷하지 않은 장마가 이야기인데. 내 눈에서 시작됐어. 그러니까. 근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오디오북으로도 텍스트로도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디오북에서 더 약간 소름 돋았던 부분은 그 브릿지 부분들이 있어요. 한 단편이 끝나면 이제 김태리 배우님이 약간 조금 정리해주고 자기의 감상은 어땠는지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소름 돋아서 한번 그 제작 담당하신 매니저님한테 여쭤봤는데 직접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너무 좋다. 진짜 책에 진심인 배우님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그 부분을 듣기 위해서라도 꼭 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진님이 손가락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였다. 네, 진짜 저는 너무 좋아요, 김태리 배우님이. 그리고 초약 부처의 마을 같은 경우는 아마 낭독으로 듣기에 굉장히 편한 책이 아닐까라고. 왜냐면 글 자체가 호흡이 아주 긴 글들이 아니기 때문에 들으면서 생각하기도 굉장히 좋고, 또 출퇴근길에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번뇌를 사라지게. 그렇죠. 약간 관세음보살 같은 느낌으로 들으시면 좋겠다. 그리고 정우 배우님이 낭독하신 이처럼 사소한 것들 같은 경우도 아마 많은 분들이 워낙 영화도 있고 이제 책 자체가 화제성이 있다 보니까 정우 배우님 낭독으로 많이들 들으시는구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뭔가 펄롱의 목소리가 제가 상상하던 그 목소리랑 정우 배우님을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그 응답하라의 그 쓰레기 이미지랑도 막 갑자기 겹쳐지면서 약간 펄롱이 제 생각에는 좀 주책이거든요. 아니 너의 자녀나 잘 키워. 근데 남의 자녀까지 그래? 너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읽었는데 뭔가 그 정우 배우 이미지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북 강추. 굉장히 색다른 해석이었지만 설득력 있다. 그래서 설득력은 있어요. 왜냐하면 펄롱이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감정이입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져.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펄롱의 딸이다 생각하면 그쵸. 아빠 정신 차려. 그러니까 그 집에 지금 애가 몇이에요? 5명이야, 5명. 그러니까요. 연탄을 어떻게 우리 먹여 살릴 건데. 그리고 우리 지금 학교도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교 수녀님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거야? 내 크리스마스 선물은. 그렇죠. 하지만 아빠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책들은 이제 금류, 정대건 작가님의 금류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고, 저 약간 눈에 띄는 게 루디아 작가님의 나 혼자 영어 회화 훈련. 저 이거 지금 차트에서 처음 본 책인데 한번 들어봐야겠다. 왜냐면 제목이 나 혼자 영어 회화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이건 작가님이 직접 맞아요. 이제 등장하셔가지고 그 외국인 목소리와 교차하면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좋다. 이게 영어 공부는 사실 항상 갈망이 저는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들을 때 살짝 좋더라고요. 약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뇌 훈련 같달까? 그렇죠.
진짜 갈망이 있어요. 저도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행 갔다 오면 영어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내년 휴가철에 또 다시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지. 맞아요. 해마다 반복되는 맞아요.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디오북도 듣고 밀리의 듣기 기능을 이용해서 AI TTS로 듣는 경우도 꽤 많은 편인데요. AI TTS 보면 듣기 유형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저는 발금 인하의 읽기를 꽤 쓰는 편인데 그 외에도 세련세련 주연, 정확, 진우, 조용, 민재 이렇게 4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혹시 두 분은 평소에 오디오북 많이 들으시는지 궁금하고요. 최근에 들은 오디오북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소개해 주세요. 저부터 말하면 저는 제가 읽은 책들을 오디오북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뭔가 내용을 한번 쓱 복습하고 맞아요. 그러기에 딱 좋더라고요. 오디오북은 들을 때마다 제가 뭔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뭐 일을 하든 뭐 운동을 하든 하는데 처음 읽는 책은 그 부분들을 많이 놓치게 돼서 아쉽고 그래서 제가 완독한 책을 다시 들으면 복습도 되고 또 제가 좋아하는 뭐 성우님이나 배우님이나 뭐 아니 AI TTS나 이렇게 좀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저는 많이 잘 듣는 편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그 푸바오 오디오북을 다시 들었어요. 제가 사실 푸바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이 책을 읽고 푸바오를 좀 더 좋아하고 그리고 또 지금 중국에 있으니까 어떻게 지내나 하면서 그리워서 다시 들었거든요. 강바오, 송바오 두 편이 다 있어서 재밌게 또 들었습니다. 한스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저번에 비슷한 질문이 있었을 때는 사실 이제 오디오북을 그렇게 많이 듣는 편은 아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다희 기자님께서 막 산책하거나 이럴 때 좀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미 읽은 책도 한 번 더 이제 들으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이제 좀 돌아다니거나 집에서 뭐 청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불안 세대라는 책을 그때 베스트로도 뽑았는데 그거를 이제 다시 AI TTS로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읽은 책이 아니라 처음 읽는 책을 오디오북으로 들을 때는 나 놓치면 어떡하지? 맞아. 이런 생각이 좀 몸도 잘 못 움직이고 괜히 막 이렇게 신경 쓰이는데 읽은 책을 틀어놓으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잘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은 게 그냥 읽었을 때는 제가 놓쳤던 거나 깊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오디오북으로 다시 들으니까 오히려 앉아서 읽을 때보다 좀 저희 어려운 말로 뭐 사유라고 해야 될지 생각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이 어려운 말 쓰시네요.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래서 진짜 저도 그렇게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봤는데 한 번 읽었는데 이거 괜찮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 내지는 한 번 다시 보고 싶어. 근데 시간이 없어. 이럴 때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오디오북으로 듣거나 AI TTS 같은 걸로 들으면 정말 맞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중요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콕콕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듣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난 한 달 동안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인생책으로 꼽은 도서 탑4 순위를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한스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밀리에 보시면 이제 내서재라고 해서 나만의 이제 서재가 다들 있으신데요. 거기 보면 인생책을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은 책을 고르고 내가 왜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택을 했는지 이제 작성을 할 수 있는데 내서재 다들 한 권씩 이제 인생책은 또 있으니까 그런 책들을 보여주고 왜 이 책을 선정했는지 작성하는 또 재미가 있고 저희 코너가 또 5월부터는 그렇게 작성해주신 분들의 인생책을 소개해주는 코너로 바뀌었어요. 원래라면은 직원분들이 그냥 뽑아서 해줬는데 이제 또 다른 회원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다른 회원분들이 서로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으니까 그쵸. 네, 그런 코너가 생겨가지고 많은 분들이 인생책 한번 설정해보시는 재미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 설정 한번 하면 또 바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나 이 책 너무 중요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시간이 있고 또 시간이 흐르고 책 읽는 경험도 쌓이면 다른 책으로 바뀌는 그 맛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책 좋아했었고 지금은 어떤 책을 좋아하고 있고 이제 그런 변화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기 때문에 한번 설정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인생책으로 가장 많이 꼽힌 도서를 각각 살펴보면서 어떤 책인지 왜 해당 기간의 인생책으로 꼽혔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순위 발표해 주시죠. 네.
1위는 소설 분야의 존 윌리엄스 작가가 쓴 스토너입니다. 회원 추천사로는 이 책을 읽는 동안 스토너처럼 행복해했고 슬퍼했고 사랑을 했고 절망을 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그가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원 추천사 2는 지독하게도 평범한 스토너의 삶이 나에겐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2위는 소설 분야의 앤디 위어 작가가 쓰신 프로젝트 헤일 메리입니다. 회원 추천사 1은 책을 읽는 내내 책이 아닌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계속해서 상상하게 만드는 흡입력. 추천사 2는 인간의 상상력은 어디까지일까? 책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극한. 공동 3위는 소설 분야의 헤르만 헤세 작가가 쓴 시타르타. 추천사 1은 과거와 현재의 삶을 후회하는 이들에게 그 또한 의미 있었다 말해주는 책. 추천사 2는 중간에 다른 길로 새도 언젠가는 목표를 상기시키는 순간이 오길. 공동 3위 다음 책은요. 인문 분야의 코이케 류노스케 작가가 쓰신 초역부처의 말. 추천사 1은 혼란스러울 때 늘 다시 찾아 읽을 평온의 말. 추천사 2는 마음이 소란스러울 때 읽으면 좋은 책.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배울 수 있는 책. 4위는 인문 분야의 서스테인 작가가 쓴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추천사 1은 스스로 왜 예민한지, 예민함을 어떻게 줄일지 고민이시라면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사 2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얘기를 누가 대신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난 왜 이럴까 답답했는데 이런 기질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좋은 책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님들의 인생책이 지금 뭐 스토너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읽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책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단은 읽고 나면 다들 자기 마음속에 울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원 추천사로 이제 이 지독하게도 평범한 스토너의 삶이 나에겐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라고 적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저도 이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게 행복이지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되어야지라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의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 자기가 결국 인생은 자기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스토너는 자기가 삶에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특히나 이 마지막 순간에 가서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앤디 위어 작가의 프로젝트 헤일 메리 같은 경우는 워낙 유머러스하기도 하고 처음 막 웃기다가 마지막에 가면 막 뭉클해. 이런 책을 안 좋아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는 책은 안 좋아할 수가 없다. 스토너는 웃기진 않거든요. 맞아. 근데 이 프로젝트 헤일 메리 같이 웃기기도 하고 약간 뭉클하게도 만드는 이런 이야기는 안 좋아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회원 추천사에 보면은 책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의 극한이라고 적어주신 분이 계시는데 뭐 딱 이 말대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타르타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혹시 이 시타르타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읽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니 근데 저 진짜 신기한 게 헤르만 헤세 책이라고 하면 오랫동안 데미안이 항상 가장 먼저 언급되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 트렌드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시타르타로.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헤르만 헤세라고 하는 작가가 가지고 있는 그 깊이, 생각의 깊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도 그가 써온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독자들에게 가닿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이 시타르타의 인기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뭐 최역부처의 말,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이런 책들이 같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로 말씀해 주실 거 있을까요? 저는 이제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이 책도 그렇고 아까 오디오북 보면 내 마음 다친 줄 모르고 어른이 되었다. 뭐 이런 책들이 이제 좀 비슷한 계열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어떤 불안이나 내 마음을 좀 다스려주는 책들인데 사실 한국에서 뭔가 정신과라든지 심리상담이라든지 아직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조금
뭐랄까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이러면 내가 직접 뭐 심리 상담도 받으러 갈 수 있고 밀리의 서재 인기 도서에 항상 이런 도서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저는 오히려 이렇게 먼저 책으로 접근하고 또 그래도 뭔가 풀리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은 오히려 편하게 생각하고 이제 뭐 이런 심리 상담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런 책들이 많은데 보면은 사례 중심의 책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나의 사례들을 밀리는 또 여러 책을 그냥 마음대로 읽을 수 있으니까 꼭 다 읽는다기보다 내 사례랑 비슷한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의 문제를 극복하거나 혹은 뭐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같이 그 어떤 나의 어떤 마음과 동행을 하는지 그런 네. 것들을 여러 가지 책들 중에 그 사례가 비슷한 부분들을 보면서 좀 읽으면 훨씬 이렇게 좋은 독서 경험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맞아요. 보고. 네. 이게 다들 숙제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 이거 어디 가서 그냥 아무한테나 얘기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경우에 이제 이런 거 가족이나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매일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하지만 다 아프다. 하지만 어쨌든 그냥 겉에서 볼 때는 저 사람들 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가? 왜 그렇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때 도움을 받는 첫 번째 단계가 관련한 책을 읽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재미 때문에 읽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읽는 경우들도 꽤 있어서 아마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초역 부처의 말 읽으실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나는 왜 남들보다 쉽게 지칠까 읽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합니다. 회원님들의 인생책 이야기 해봤는데요. 한스님, 이지님의 인생책과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일단 두 분께 인생책은 어떤 조건을 갖춘 책들인지 궁금하고요. 저는 사실 인생책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그때그때 마음에 드는 책들이 바뀌는 편이긴 한데요. 가끔 책을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책 읽는 속도를 확 늦추고 한 글자씩 읽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중간에 놓지 못해서 밤을 새다시피 읽는 경우도 꽤 있는데요. 30살 때까지는 그냥 밤을 새고 책을 읽었던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같은 경우는 친구에게 빌려서 읽은 책이라서 영어로 이제 처음에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당연히 영어로 보니까 이게 읽는 속도가 굉장히 더디잖아요. 근데 마지막 대목에 이르러서 자려고 누웠다가 책이 너무 궁금해서 새벽에 깨서 끝까지 막 울면서 읽었던 기억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지금 말하면서 생각해도 이게 20살 즈음에 책 읽는다는 게 진짜 이렇게 강렬한 경험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두 분의 인생책은 어떤 책들일지 궁금하고요. 한스님 먼저 여쭤볼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뭔가 인생책이라고 하면은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책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책을 저 뭐 업무 때문에도 읽고 뭐 이제 취미로 또 읽는데 사실 너 요새 어떤 책이 좋았어? 뭐가 좋았어?라고 하면 확 바로 딱 떠오르는 책은 생각보다 몇 권 없어요. 몇 권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바로 생각나는 책을 저 나름의 인생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제 김진영 작가의 뭐 아침의 피아노 같은 책이라거나 그 시그리드 누네즈 작가의 뭐 어떻게 지내요라는 책이라던가 였는데 최근에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스토너가 올라와서 다시 한번 봤어요. 저도 네. 원래 예전에 봤었는데 근데 그 명대사 있거든요. 이 스토너가 농촌 생활하다가 그냥 농촌 원래 학과를 가는데 맞아요. 네. 문학 개론을 듣다가 맞아요. 이 마음이 뭐지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때 그 교수가 사랑일세 스토너군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똑바로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허허하면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똑바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사랑일세 스토너군 이렇게 너 지금 문학이랑 사랑에 빠진 거다. 맞아요. 그 문학 청년들의 마음을 울리는 명대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인생책을 다시 스토너로 바꿨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학 청년 한스님의 역시 검은 스토너를 재발견하게 된 사연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 스토너 저도 이 리딩 케미스트리에서 황석희 번역가님하고 스토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다시 본 거예요. 처음 출간된 직후에 보고 다시 봤는데 일단은 다시 봐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예, 이 책은 일단 읽고 나면 그 읽기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느낌 같은 게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 스토너가 그 죽는 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죽는 때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정말 책을 덮고 난 다음에 정말 생각이 너무 많아져.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맞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같은 맞아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을 이렇게 진지하게 던지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재밌다라는 게 참 놀라운 책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진 평론가님의 말이 와닿았는데 그 평론 쓰신 네. 부분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책을 덮고 나면 수군과 경이, 고향과 체념, 감탄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찾아온다. 스토너는 패배한 자의 변명과 후일담을 담은 소설이 아니다. 삶에는 근원적인 고독이 엄존하고 그 고독에는 영광과 상처가 공존한다는 말하는 소설이다. 삶의 가치가 삶 자체일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작품이다. 뭔가 이렇게 딱 하시는데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진짜. 그 스토너의 한 생을 따라가면서 그 느꼈던 저의 이런 복잡한 감정들을 참 잘 표현해 주신 글인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두고두고 읽고 싶은 책인 것 같아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책은 한 번만 읽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긴 시간 동안 다시 보고 싶다라는 맞아요. 생각, 내가 지금 읽었다면 한 10년 뒤에 다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이어서 많은 분들께 인생책으로 언급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지님의 인생책은 어떤 책인가요? 저도 다혜 기자님이나 한스가 말한 것처럼 인생책이 뭐야? 라는 질문 받을 때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읽은 책들이 제 자식들이어가지고 누가 예쁜지 어떻게 말해 내 자식들! 그쵸. 이래서 네. 이제 질문 받은 사람마다 다르게 말하는데 요즘에는 그 이승우 작가의 사랑의 생애를 추천하고 있어요. 뭔가 사랑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또 공감 가는 내용이 있어서 좀 재밌게 읽었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을 수 없는 주제 가벼움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뭔가 그 작가가 중간에 쑥 등장했다 빠지고 막 이런 부분들. 그래서 되게 재밌고 또 특히 재밌었던 건 사랑은 덮쳐오는 거라 속수무책이다. 이거랑 사랑에는 자격이 필요 없으니 연연해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하이라이트라는 가수가 이 사랑의 생애를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오디오북도 살포시 추천드립니다. 네. 네. 사랑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지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네. 뭐 내가 이래야만 누군가 날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이런 조건을 갖추면 그때 난 사랑할 수 있어. 그 전까지는 받지 못해도 내가 너무 서운해하지 않아야 돼.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금 차갑게. 근데 이 책을 읽는데 너무 작가님이 아니 그런 건 없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머 나 이 책 빨리 읽어서 다행이다. 왜냐면 제가 뭐 앞으로 80살까지 산다고 하면 이 남은 여생을 그러면 저는 자격을 운운하면서 저를 괴롭혔을 거잖아요. 그런 점이 좋았어요. 앞으로 어떤 분과 사랑하실지. 아주 큰일 났어. 네. 큰일 났어. 이진님 제가 지켜보겠어요. 옆에 오기만 해. 네, 정말 가만두지 무자격, 않겠다. 무조건 사랑해줄게. 네, 롯데 자이언츠의 야구를 사랑하시는 네, 이진님의 말씀이었고요. 네, 두 분이 꼽은 인생책의 추천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요. 이진님 먼저 들어볼까요? 잠깐만요. 한스가 너무 비웃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저 비웃은 적이 없어요. 저 아니에요? 공감의 웃음이었습니다. 네. 저 비웃은 적이 없어요. 저는 이 책을 한 줄로 뭔가 정리를 해본다면 계속 말하는 사랑엔 자격이 필요 없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사랑엔 자격이 필요 없다. 이 말과 맞설 한스님의 추천사 한 문장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제 한 줄 평을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랑일세 한스군. 와 찢었다. 찢었다. 네. 정말
네. 스톤다가 저런 사랑에 빠지게 했으니까. 주인공 이름도 한스야. 그러니까요. 미치겠다. 검은 안경. 대박이다.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 굉장히 감동적인. 그니까요. 근데 약간 소설 재밌게 읽으면 이렇게 돼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 같은 거를 뒤흔드는 느낌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설책 읽는 사람들이 더 상상력도 있고 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 아닌가라는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 안 읽고 비소설만 읽으시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이 사고 방식을 강화하는 책들을 주로 읽는 것 같아요. 근데 소설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아닌 누군가의 경험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열린 삶의 태도를 갖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월간 케미스트리 5월 베스트 도서를 한 권씩 꼽아볼게요. 저는 조수영 작가님의 일의 감각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책 나오자마자 읽기도 했고 조수영님 나오신 유튜브 영상도 찾아본 기억이 있는데요. 콘텐츠 관련한 일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라서인지 이분은 어떻게 일하시나 호기심을 갖고 읽었습니다. 책 속에서 한 대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좋아 보이는 서비스나 제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래 붙잡고 디자인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천재가 1초 만에 한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우스갯소리처럼 자주 씁니다. 아주 잘해야 하지만 오래 고민한 흔적이 남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쓰는 표현입니다. 이건 아주 높은 경지처럼 보이고 이렇게 일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야구에서도 많이 쓰는 말인데요. 야구에서 이제 수비 잘하는 선수들한테 특히나 이제 수비로 유명한 포지션이 유격수 같은 포지션들이 있을 텐데 유격수 수비 잘 보는 선수들 보면은 정말 귀신같이 공이 가는 자리에 서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어떻게 공이 절로 갈 줄 알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유격수는 멀지도 않기 때문에 빨리 이동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수비 위치를 선수에 맞춰서 아예 거기 가서 서 있는 경우들도 있고 그다음에 정말 몸을 민첩하게 날려서 받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뛰어난 유격수 수비수들을 보면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어려워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 되게 잡기 쉬운 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갑자기 해설진들이 저걸 잡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이렇게 손 뻗어서 잡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해설진들이 감탄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 거기 서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서 있었던 거예요. 라든가 이런 식으로 남들이 보기에 되게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서 완성도 있게 무언가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천재가 1초 만에 한 디자인 같은 말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누구나 가고 싶은 경지이지만 사실은 또 굉장히 얻기 어려운 무언가잖아요. 근데 그치. 우리가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남들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하고 남들 보는 데서는 또 아무렇지도 않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거 없는데 같은 느낌으로 뭐 보여주고 싶어 하지 같은 생각을 또 하게 되기도 해서 역시 일 잘하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생각하고 있고 원하는 건 비슷한데 거기까지 어떻게 가는지가 모두에게 숙제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읽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지님과 한스님은 어떤 책을 5월 베스트 도서로 꼽아주시겠어요? 이지님 먼저 들을까요? 저는 김혜란 작가님의 바깥은 여름을 꼽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모든 책들에 그런 경고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나는 책들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까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슥 펼쳤는데 바로 이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단편들이 7편 단편들이 굉장히 여러 삶을 그려내고 여러 가지 삶인데 또 공감 가고 막 가슴에 와닿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책을 어떻게 안 꼽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공공장소에서 읽지 마시오 같은 거 붙여야 돼요. 저는 앞으로 모든 책들에 눈물이 난다 하면은 그 단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마라탕 맵기처럼. 그러니까 뭐 1단계, 2단계, 뭐 10단계 뭐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어떤 이야기들은 막 단편집 같은 경우는 읽으시는 방식이 다 있을 텐데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제목 마음에 드는 거 골라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표제작부터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다 이제 각각의 읽는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바깥은 여름 같은 경우는 뭐 처음 볼 때 아마 순서대로 읽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작품들 이렇게 중간중간 읽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매번 너무 괴롭다는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울 정도로 슬프고 너무 아름다워. 예. 근데 이 김혜란 작가님이 글을 쓰시는 방식이 이 사람들이 다 있는 사람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더 슬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소설들은 뭐 읽으면서 이거는 이야기야.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야기로서 완결됐고 이제 소설을 덮는 순간 나는 현생을 살아가면 돼라는 느낌이 있는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야기들은 다 실제인물 같아요. 맞아. 김혜란 작가님 특히나 이제 그런 걸 잘 쓰시는데 실제인물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얘가 우리 찬성이 어디 있을 텐데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개 주워서 같이 살고 있을 텐데 얘 어떡하지? 지금 어떻게 컸을까?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맞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게 이 책의 굉장한 매력이 아닌가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럼 한스는 어떤 책 꼽아주시겠어요? 저도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입니다. 역시. 생각해보면 그 2010년대 정말 그 한국 문학 특히 단편에 뭐랄까 좀 빛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뭐 김혜란 작가, 그 다음에 그 황정은 작가, 뭐 백수린 작가, 그 다음에 최은영 작가, 김금희 작가, 뭐 이런 작가분들이 정말 많은 소설을 쓰고 저도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또 어쩔 때는 뭐 저도 눈물 흘리면서 읽었던 그런 책들인데 저는 이 바깥은 여름에 아까 말해주셨던 김혜란 작가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저는 물속 골리앗이라는 단편이랑 그 다음에 이 노찬성과 에반이라는 단편 이렇게 보통 이렇게 두 개가 생각이 나는데 그 노찬성과 에반을 저도 읽었을 때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막 열심히 그 소년이 그렇게 하는 거랑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제 다른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나의 경로가 이탈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이제 벌어지는지를 그 아이는 너무 빨리 알아버린 거죠. 네, 다른 그 나이대에 그쵸. 비해서 너무 빨리 알아버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읽다 보면 진짜 이 단편의 힘이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5월의 베스트로 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잖아. 바깥은 여름이다. 다르게 해석하면 벌써 바깥은 여름이야? 나는 이제 나는 하고 그 공백을 채우는 소설들이 이 안에 이제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저는 바깥은 여름 읽고 또 2010년대에 다른 빛나는 어떤 단편집도 같이 이제 읽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 소설 한국에 정말 좋은 작가님들 많고 그리고 그런 어떤 책이 대표작이고 뭘 읽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편하게 이것저것 조금씩 읽어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작가 찾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김혜란 작가님 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볍게 읽고 지나가려고 해도 너무 깊게 남는 이야기를 쓰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입니다. 오늘 한스님, 이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한스님. 오랜만에 와서 이제 또 책 얘기를 하니까 또 너무 이렇게 즐거웠고 특히 이제 저의 최근 인생 책으로 꼽힌 스토너 얘기도 또 할 수 있어가지고 사랑 일산스. 네. 또 역시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말 그 어떤 책 속에 한마디가 이렇게 남아서 두고두고 생각이 난다. 예, 참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예, 이지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오늘 녹음이 너무 기대됐어요. 왜냐면 그 댓글 달린 거를 제가 봤는데 저희 셋의 케미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요? 정말?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네네네네네. 그래가지고 조금 오늘은 살짝 더 긴장됐던 것 같아요. 뭔가 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는 갑자기 그런 거랑 그리고 또 오랜만에 다혜 기자님이랑 한스랑 같이 녹음하니까 네. 좀 설렜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두 분하고 같이 책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진지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에 제가 그 무라카미 하루키 그때 뭐 해변의 카프카였나? 그때 뭐 뭔가 그 아마도 해변의 카프카였을 텐데 그 책이 나왔을 때 진짜 주변에 안 읽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술을 마시러 갔는데 모두가 그 책에 나오는 등장인물 말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왜 이런 걸로 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책을 읽었으니까 그 말투를 인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오는 대사를 따라하는 게 아니라 그 독특한 말투가 있어요. 뭐 돌을 뒤집고 막 이런 그 책에 나오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끼리만 재밌는 남들이 보면 쟤들 뭔데라는 느낌이 드는 대화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약간 책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책 보고 와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를테면 뭐 사랑일세 한수군 같은 것도 책 보고 보면 더 재밌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스토너와 한스 물음표. 네. 정말 이런 느낌이 있지만 그게 너무 재밌고 이런 지금 저희 셋이 같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들으시는 분들도 같이 앉아 계신다는 느낌으로 책도 보시고 팟캐스트도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셋이 또 같이 마주 앉아서 책 이야기할 날을 기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